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악구 을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민기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5일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악구 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근거하여 초청 대상 후보자 3분을 초청하여 개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회 진행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에서부터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공약 발표 후 후보자 주도권 하에 상호토론,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됩니다.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관악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결정된 것으로 정치, 경제, 복지 이렇게 3가지 분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통제되므로 후보자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여기 계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의 왼쪽 좌석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민생당 한인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악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각 후보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2분입니다. 후보자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발언 시간 초과 시에는 사회자가 1차로 경고를 하고 제지 후에도 계속 발언이 이어질 경우에는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부터 기조연설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서울 관악 국회의원 오신환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벼랑 끝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학부모님들 계약이 늦어지기 때문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더욱더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국민들 응원하는 마음, 저의 진정성을 담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악 구민들께서 지난 5년 전에 관악의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5년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저 오신환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드렸던 약속 중에 하나, 경전철 신림선이 제 임기 중에 착공을 했고 이제 내후년 2월이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22년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경전철이 달리는 관악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할 줄 아는 사람, 저 오신환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난곡선 지하 경전철도 이제 국토부의 승인을 앞두고 22년 착공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 오신환이 꼭 해내겠습니다. 제가 요즘 전통시장, 골목시장을 참 많이 다니는데요. 정말 우리 시민들 발걸음이 뚝 끊겨 있습니다. 오늘 토론이 우리 지역경제 또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 대안들을 모색하는 유익한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기조연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관악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입니까?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께 관악을 통째로 바꾸자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악구의 발전이 더디고 변화가 없다라는 우리 주민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지역 발전에 대한 제 강한 열망을 모아서 슬로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통째로 바꿀 수 있느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관악구를 창업 벤처밸리로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경전철 난곡선을 2022년까지 착공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신림역 주변 상권을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그리고 서울의 중심 상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악구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강력한 재정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지요. 감히 저 정태호가 책임자다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3년 만에 국내에 처음으로 완성차를 생산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끈 그런 저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 능력, 열정을 잘 살려서 우리 지역 발전과 또 코로나로 인한 국난 해결에 제 모든 걸 한번 바쳐보고 싶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이번 총선에서 정태호에게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호 3번 민생당 한인수 후보 기조연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민생당 한인수 인사드립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경기도 안 좋은데 코로나19로 재난이 겹쳐서 불안과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중대한 때에 정치가 국민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국민이 국가와 정치를 걱정하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나라를 뒷걸음치게 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체제, 이제 끝장내서 나라가 안정시켜야 합니다. 동식물 싸움 국회, 조국 사태와 진영 싸움, 기득권의 패권, 구태, 꼼수 정치, 가짜 이성정당이라는 썩은 정치가 있습니다. 기득권은 세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제3의 세력, 민생당 경제전문 기호 3번 한인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 한인수는 금융경제의 개와 학계에 있으면서 정치권 등의 백방으로 낙후된 관악을 위해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제도권 정치권에 들어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꿈은 전국을 통틀어 가장 낙후된 관악구를 구민 모두가
행복한 최고의 관악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발전이냐 추락하느냐 중대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패거리 철새 정치에 또 속으시면 더 이상 관악의 미래가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인생은 팽개치고 당리당락에 몰두하는 국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썩은 기득권 정치판을 싹 바꿔야 합니다. 관악구의 고질적인 교육, 교통, 주거 문제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 한인수는 30년간 현장에서 네, 실무 경제를 여기까지 연구하고 하겠습니다. 위대한 경제문 후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새 후보자들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토론자에 대한 비방, 인신공격 및 근거 없는 주장 유포 등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토론에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마련된 것이니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 엄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자인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모두 3개의 주제에 관한 질문이 주어지고요. 후보자는 1분 30초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질문은 정치 분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야 관계 및 국회의원 신뢰도 향상에 관한 질문인데요. 작년 연말에 공직선거법 처리 등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여야 관계는 대립되는 사안에 있어서 매끄럽게 해결을 하지 못하고 대립이 장기화되어 국정이 혼란해지기 일쑤입니다.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은데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국민의 신뢰받기 위한 국회의원 의정 활동의 개혁 방안 등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여기 우리 오신환 의원님도 계십니다만은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동물 국회라는 그런 오명까지 얻게 됐는데요. 사실 되게 안타까웠던 것이 2019년도 추경심사 때 80일이 지연이 됐었는데 그때 그 핵심적인 추경 내용이 청년 노인 일자리 대책과 관련된 예산이었고 또 강원도 고성 산불에 따른 재난 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국민 민생과 관련된 예산조차도 80일 동안 지연됐던 그런 최악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앞으로의 국회의 미래상은 성과를 내는 국회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성과를 내는 국회의원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 제 생각에는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의로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반납하게 하고 또 불체포 특권도 포기해야 되고 국민소환제 등을 도입해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가감하게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막말하는 국회의원들은 윤리위원회에 바로 해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임위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3번 민생당 한인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가장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그 기득권 거대 양당의 어떤 꼼수라든지 그 이성 그 비례 정당, 사실 가짜 정당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없어질 정당입니다. 이게 그 세계 민주주의라든지 정당 정치 사상 유례가 드뭅니다. 그리고 이 20대 국회는 동식물 국회를 야기한, 우리가 여기 오신환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놀고 먹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국회의원을 퇴출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무노동 무임금제를 적용하고 그리고 상시 국회를 열어서 발의라든지 그다음 예산 심의를 상시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졸속 예산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진짜 일하는 국회로 개혁하겠습니다. 또한 통일 문제라든지 국가적 어젠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동독의 서독과 동독의 동방 정책을 예를 들면은 69년 서독 3인당의 빌란드 총리가 물꼬를 터서 결국은 기민당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이해관계 신뢰를 회복해서 민생당이 국정의 균형과 견제로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제가 지역 주민들 만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정치 싸움 좀 그만해라는 말씀 많이 듣습니다. 여야가 서로 싸우는 이유는 서로 존중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장만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 힘싸움 또 기싸움이 결국엔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국회를 마비시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참담한 국회의 모습을 작년 19년도에 1년 내내 봐왔습니다. 그 선거법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야가 극렬히 대치했습니다. 당시 여당은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여야 합의 처리가 아니라 힘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다른 타법들을 같이 묶어서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선거제도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요. 연비제를 반대했던 미래통합당뿐만이 아니라 힘으로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까지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강행 처리한 선거법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원활한 여야 관계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연소 원내대표를 역임할 때 늘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 인건비, 임대료 상승 등으로 삼중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저금리 대출이나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대안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3번 민생당 한인수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관악구는 자영업이라든지 소상공인 비중이 어느 지역보다 높습니다. 우선 그 단기적으로는 지역 상권의 그 침체에 잇따르고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 소상공인과 착한 그 사회 취약계층들에게 착한 임대료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세제라든지 금융 등 다각적인 지원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시장이나 소상공인을 만납니다. 그분들이 요즘은 아주 생계 유지할 어려울 정도로 어렵답니다. 또한 자영업 하신 분들이 신용 상태가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금융권이나 3금융권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다니면서 그분들을 직접 상담해서 제가 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유일한 그 경제 전문가입니다. 금융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제가 상담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 그분들이 직접 그 혜택을 보는 그런 현장 실물 경제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하고 산학 연결을 해서 첨단 정보통신이라든지 지식기반 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관악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요즘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에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 실패한 일자리 정책과 맞물려서 지금 우리의 관악경제를 망쳐놓은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이 늘어나는 정책이 아니라 소득이 줄어드는 성장이었습니다. 대책도 없이 최저연금을 연거푸 급격하게 인상을 했고 결국 일자리 쇼크 또 자영업 쇼크를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정말 고용 없는 종업원 없는 1인 경영이 이루어지고 가족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16시간씩 노동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이제는 혁신 성장, 노동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이런 경제 정책의 대전환 반드시 필요하고요. 코로나 피해 사업장에 대한 긴급 재난 지원 그리고 4대 보험 국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 오신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1분 관악 30초입니다. 예, 우리 관악구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만 있어가지고는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새로운 지역 경제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기존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의 매출을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지역 경제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을 창업, 벤처밸리로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 대학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캠퍼스타운이 이루어져서 서울시가 약 100억 정도를 관악구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신림 사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신림역 상권을 다시 서울의 중심 상권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벤처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권 르네상스 정책을 통해서 아마 이 지역에 약 80억이 투자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것인데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매출을 늘려야 지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상품권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악구가 약 100억 정도를 통해서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걸 200억 정도 수준을 늘려서 획기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 정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형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는 공공돌봄 서비스가 있으면은 이러한 맞벌이 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돌봄 서비스와 그 밖에 보육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보육 문제 논의는 무상보육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육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타겟형 복지정책이 필요한데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거점형 공공 어린이집 사업, 이것이 정부 스스로 사실상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까지 50개의 공공 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 3곳, 또 2019년도에 10곳을 지정한 뒤에 정부 스스로 관련 예산을 없앴습니다. 거점형 공공 어린이집 사업을 다시 재개해서 일과 시간 이후에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보육을 돕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10일간의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이러한 제도가 있는 줄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여유가 있는 중소기업에서 간곡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을 좀 모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급 육아, 휴가 등 고통 분담들을 함께 해서 이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보육 정책은 그래도 국민들부터 많이 사랑받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동 수당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7세 미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했고요. 또 누리과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누리과정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다가 난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국가 부담을 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보육 비용을 부담을 덜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님들의 수요가 큽니다. 그래서 아동 기준으로 40%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온종일 돌봄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데, 학교 교실, 비어있는 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학교 돌봄을 해나가고, 또 학교 바깥에서 어디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또 마을 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보육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또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더욱더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3번 민생당 한인수 후보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요즘 그 자녀를 둔 엄마들, 특히 그 맞벌이 엄마들을 가장 중요한 그 고민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고민입니다. 어느 때 봐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죠. 그래서 이러한 장기화에 따라서 코로나19가 더군다나 또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맞벌이 부모는 더 힘든 육아 공백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긴급 돌봄 서비스를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이 정부에서 처음에는 9시부터 5시까지 했다가 또 다시 또 9시부터 7시까지, 이게 시간도 연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워킹맘들은 이게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코로나19라는 그 어떤 초유 사태에서 발생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은 결국은 맞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혼자 있는 엄마들, 이런 분들은 이게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적 시스템이라든지 운영팀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 처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세 가지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악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악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자의 공약 발표가 있은 후 후보자들 간의 개별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질문 이후에 보충 질문과 그에 대한 보충 답변이 이어지겠습니다. 후보자별로 2분 동안 공약 발표를 할 수가 있고, 개별 질문은 1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또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조금 까다로운 규칙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2분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악을 통째로 바꾸자라고 제가 슬로건을 정해서 주민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관악을 통째로 바꿀 수 있냐라는 게 많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약속하는 것이 관악을 창업 벤처밸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대개 창업 기업이 들어오면은 최소 한 5명 이상의 고용이 이루어집니다. 한 1,00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온다면 5,000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창업 벤처밸리가 만들어지면은 우리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동시에 따라서 소상공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도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도 만나고 또 담당하는 연구처장님, 기획처장님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난곡권역의 가장 오랜 수건 사업인 경전철 난곡선을 2002년까지 착공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국가 재정 사업으로 이제 지방비 60%, 서울시 국비 40% 하는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서 국토부와 앞으로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림 사거리 역 주변 순대타운과 신원시장 그리고 도림천을 묶는 신림 역 상권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약 80억 정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2년이 골든타임입니다. 대통령, 서울시장, 그리고 가랑구청장의 임기가 탁 겹쳐있는 2년 동안에 이 일을 내야 됩니다. 이 삼각협력을 누가 이끌어낼 수가 있느냐. 바로 저 정태호가 청와대 일자리 수석의 경험을 가지고 또 강주영 일자리를 만든 대타협의 역사를 만든 그 경험을 가지고 이루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기호 3번 민생당 한인수 후보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1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호 후보님 그 공약 관악을 통째로 바꾸자 참 아주 추상적입니다. 구체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창업밸리 이거 20년 전에도 관악구에 창업밸리 얘기 나왔습니다. 과연 지금 관악구가 창업밸리 돼가지고 지역 발전이 돼 있습니까?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게 구체성이 떨어지는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20년 전에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업체가 1,000개, 5,000명 일자리가 될 리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난곡성 2022년 착공 이거 재정사업 전환은 제가 2년 전에 여기 난곡선은 민자 사업자는 적자에다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재정사업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맨 먼저 주장한 거 오래전부터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사업 할 바에는 차라리 중전철을 해라 그 예산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번 묻겠습니다. 난곡선 22년 착공인데 2년 전에 박원순 시장이 네, 여기까지 했는데 그거에 하시고요.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 요지는 아실 테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님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다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분 30초 만에? 예, 그러겠습니다. 우선 추상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추상적인 게 아니라 아까 세 가지의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벤처밸리를 20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안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서울대 대학교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또 관악구청의 의지인데 서울대학교 오세정 청장을 제가 만났는데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실무적으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미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캠퍼스타운이 유치가 돼가지고 여기에 100억 가까운 돈이 투자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청와대에서 일자리 수석으로 하면서 제2 벤처붐 정책을 제가 주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 최고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경험, 그리고 서울대의 의지, 더구나 또 관악구청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의지, 이런 것들을 잘 모아보면은, 잘 코워크를 해내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전철 난곡선, 우리 한인수 의원님 그 역할 제가 존중드리고요. 반드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노력해서 성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호 3번 민생당 한인수 후보님 30초 이내로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기 난곡선은 2년 전에 난곡선 재정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관악 군내에 현수막이 수백 개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 국토부 승인과 예타 예비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2년 동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해도 그 관련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1분 이내로 답하실 수 있습니다. 예, 남국선은 우리 한은수 의원님, 후보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 거기 안에 그 중에 하나로 우리 경전철 남곡선이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또 다른 그 노선이 또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국토부가 승인을 하게 되면은 개별 노선별로 이제 기획재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땅을 매입하거나 그다음에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얼마나 앞으로 당기느냐가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승인을 받아내는 게 중요한데 이미 그 절차는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해내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1분 이내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정태호 후보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책임진 분으로서 또 일자리 수석 경력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또 문재인 사람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신데 정치는 제가 생각하건대 자기 힘으로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기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일자리 관련해서는 특히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나가보시면 국민들 목소리가 정말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보시다시피 2020년 2월 취업자 수 현황 고용 통계청의 발표 내용입니다. 전체 49만 2천 명이 증가했는데 그중에 60대 이상이 57만 명이 증가했으니까 8만 명이 늘어난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40대에서 10만 4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일자리가. 이게 52개월 연속입니다. 여기까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일자리가 이제, 개선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질문 요지를 아셨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님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사실 2018년도에 고용이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용 상황은 자동차 업계와 조선업의 그런 불황으로 인한 그런 요인이 상당히 컸고요. 그 다음에 사드 문제로 중국 관광객들이 급감하면서 나타난 또 현상이었습니다. 일자리 정책이라는 게 뭐 1년 만에 뭔가 실패로 나오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2018년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2018년에 일자리 수석이 돼가지고 처음 됐을 때 일자리 취업자 수 증가가 3,00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15만 명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나 제가 일자리 수석을 그만두는 시점에서는 취업자 증가 숫자가 약 29만 9천 명 정도, 약 3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일자리 수석으로의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오신환 의원께서 노인 일자리만 늘어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럼 제가 반문하는데 노인 일자리 만들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중요한 거는 이 일자리 숫자도 중요하지만 고용률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용률을 15세에서 64세에서 비교를 하는데 고용률은 역대 최고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숫자가 줄었다면은 고용률이 역대 최고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에 대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님 30초 이내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늘리지 말고 정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특히 40대의 취업자 수가 급감했던 10만 4천 명이 줄어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지금 고용률이 늘어났다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통계 자료를 보면 40대 취업자 수가 10만 4천 명이 감소했죠. 그냥 쉬었다.
실업자 수가 16년 만에 40대 최대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26만 네, 1천 여기까지 명인데요.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우 후보님 1분 이내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도 이걸 한번 들고 나와봤는데 이게 고용률입니다. 15세 6세인데 이게 유엔에서 이게 비교하는 수치입니다. 2018년도 이게 파란 색깔인데 2019년에는 이제 저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이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취업자 수, 그러니까 결국은 100명이 인구가 있다면 그 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게 그게 고용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고용률은 개선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이걸 굳이 부인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런 고용이 어디에서 늘어나느냐. 자꾸 세금으로 늘린다 그러시는데 실제로 보면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보건사회복지, 그다음에 전문과학기술 이런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이나 또는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 분야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라는 게 그냥 돈으로만 늘어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기호 3번 민생당 한인수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 한인수는 30년간 실물 경제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일하고 연구한 경제 전문입니다. 따라서 관악 구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중점을 두고 다음같이 일하겠습니다. 첫째로 관악구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저는 지하 중전철 유치 및 경전철 신림선을 보완하고 난곡선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그리하 해서 관악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겠습니다. 둘째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20평 1억 원대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과감히 없애고 전부 없애는 건 축소하고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일하는 국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가 기호 3번 민생당 한인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1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인수 후보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관악 발전에 대한 많은 깊이 있는 고민 속에서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고요. 사실상 우리 관악이 민주당 텃밭으로 27년간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5년 전에 선택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쉼없이 일해왔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앞서 말씀드린 신림선 지하 경전철이 제 임기 중에 착공을 했고 이제 내후년 2월 22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에서 여의도까지 20분 만에 달려가는 지하 경전철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교육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정말 애를 많이 썼는데요. 총 108억에 대한 예산들을 확보해서 각급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실물경제 전문가이신데 한인수 후보님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주장대로 일자리 상황이 정말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한 말씀 더 듣고 싶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기호 3번 민생당 한인수 후보님 1분 30초로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신환 후보님은 제 공약이 아니고 일자리 문제를 또 질문하시네요. 일자리 문제는 제가 현재 대학교에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졸업생 중에 한 40%가 취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게 가업 승계라든지 기타 진학이라든지 기타 병역 입영을 빼놓고는 한 30%가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정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일자리가 증가됐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일자리가 줄어들어가지고 청년 실업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용 안정에도 극히 불안한 겁니다.
청년 알바라든지 노인 알바를 해가지고 해서는 우리 고용 안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오 의원님이 제 공약에 대해 말씀 안 하셨는데, 교통 문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관악구에 경전철 3개, 남곡선, 신림선, 그 다음에 서부선로는 관악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2년 후에 반드시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중전철, 지하철을, 지선을 연장한다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네. 이에 대해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님 30초 이내로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일자리 관련 답변 잘 들었고요. 또 이제 관악 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배달앱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정액제 수수료를 정률제로 바꿔서 횡포를 부리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 배달앱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인수 후보님 생각이 있으신지? 네, 그것은 일단 민간 기업의 어떤 배달앱 문제이기 때문에, 정액제를 정률제로 했다 해서 그걸 그 부작용이 있다 해서 공공부로 전환한다는 것은 어떤 민간의 자율성을 약간은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하되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님이 기호 3번 민생당 한인수 후보님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1분 시간 드립니다. 예, 아까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잠깐 언급하자면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잘했다 이렇게 꼭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저성장, 일자리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에서 이걸 어떻게 잘 방어하느냐, 반전시킬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한인수 후보님 공약 중에서 20평형 1억짜리 아파트 공약이 참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좀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청년들은 3포 시대, 4포 시대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간 건국 이래로 지금의 청년들이 가장 어렵게 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20평대 1억 아파트는 가능합니다. 국가에 소지하는 거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LH나 SH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그대로 건물을 지어서 땅은 지분만큼 임대료를 받고 건물에 대해서 분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평 아파트가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20평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평당 조성 원가가 5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국감정은 조성 원가입니다. 그래서 20평 아파트라면은 500 곱하기 20은 딱 1억입니다. 그러나 20평 아파트가 실제는 20평이 안 되기 때문에 각종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감안하더라도 20평대 아파트는 1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노무현 정부 말기에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잠깐 조금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이건 계속적으로 해야 해서 서민과 그 다음에 청년들,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주거 안정 실현하는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님 30초 이내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이제 국공유지가 대량으로 확보돼야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제 서울에 그런 정도의 국공유지가 있을지가 좀 의문스럽고요. 특히 이 정책이 우리 관악구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공유지가 관악구에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도 관악산 밑에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구는 실질적으로 땅이 땅 조성료가 싸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LH나 SH공사에서 집단주택을 발주할 때 민간 부분에 민간 토지를 수용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걸 소형해서 그 재건축 형태로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또 한 가지로 그 땅에 대한 비용이 부담스럽다면은 그 땅에 대한 그 조성 비용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각종 연금공단을 통해서 그 파생금융 상품 상태로 운영해도 됩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비용 부담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금융 전문가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님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 드립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제가 정의로운 대한민국 관련한 공약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할 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바로 조국 사태였습니다. 청와대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고 나니까 가족들 관련해서 온갖 의혹들이 쏟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입시 부정, 그리고 가족 펀드, 위장 소송, 위장 이혼까지 그 종류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지명을 철회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지만 청와대는 강행했습니다. 그때 청와대는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이 잘 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 퇴진 광화문과 또 조국 수호 서초동으로 갈갈이 찢겨진 국민 분열도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조국 사태가 남긴 가장 큰 상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서민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없이 의학 논문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그런 서민 자녀들, 학부모들에게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얼마나 공허하셨을지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입시 부정, 채용 비리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자녀들에게 기회의 사다리 원천적으로 빼앗고 있는 로스쿨 문제 바로 잡겠습니다. 서민 자녀들의 값비싼 로스쿨 가지 않더라도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사법시험 부활, 예비시험 제도 도입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로스쿨의 원죄를 안고 있는 민주당이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 말아야 합니다. 21대 법사위원장에 도전해서 저는 TF를 만들고 예비시험 제도 도입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님이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님의 공약에 대해서 1분 동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신환 후보님 공약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최근에 황교안 대표께서 제안하신 그 긴급 그 생활지원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저희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던 긴급 생계비 소득의 70% 최대 100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는 국민 1인당 5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또 포퓰리즘이신가요? 그건 뭐 제 공약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 국난에 가까운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긴급하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온 국민이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지금 서로 경쟁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들 마음을 위로하고 더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정말 취약계층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 위기에 놓여 있는데 집중해서 그 부분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50만 원이 좋다, 100만 원이 좋다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때 지속 가능한 지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원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이 포퓰리즘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을 떠나서 지금 정부가 중위소득 70% 기준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가 또 바꿨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두가 지금 다 동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일단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에 대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님 30초 이내로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 오신환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게 기준이 뭔지 사실 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또는 여당에서 이 소상공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지원을 하면은 포퓰리즘이라 그러고 또 자당 대표가 한다 그러면은 뭔가 정당한 지원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사실 소상공인 분들 임대료도 못 내고 또 비정규직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없어가지고 이제 네, 여기까지 받는 거 하겠습니다. 아닙니까? 예. 예, 질의 내용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분 이내로 보충 답변 바랍니다. 아니, 제가 오히려 반대로 잘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는 어쨌든 지금 정부도 소득 기준 70%까지 1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또 뒤집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일단 긴급하게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정말 더 어려운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계층으로 나눠서 더 많이 지원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정태호 후보님 말씀하신 무슨 기준이 왜 틀리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 국민들을 바라보고 조속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어서 기호 3번 민생당 한인수 후보님이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님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 1분 이내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오 후보님 홍보물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더 크게 써주십시오 나오고 그 다음 내용 보면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론만 있지 어떤 구체적인 그게 부족합니다. 그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오 후보님이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노스쿨 문제는 우리 오 후보님이 처음에 국회에 나오실 때도 공약이었고 그다음 두 번째도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법사위원장을 도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직 선거를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당선을 예정하고서 하시는 말씀 같아서 상당히 오만한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법사위원장은 그렇게 아무나 네.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3가지였는데요. 네. 1분 30초 이내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크게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면 40대의 3선 국회의원이 배출됩니다. 일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지금껏 법사위에서 쭉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공정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자부합니다. 로스쿨 문제에 대한 개선은 저는 양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로스쿨을 폐지하자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불공정성 시비나 로스쿨이 가진 자만 가게 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고 로스쿨을 못 가는 그런 청년 계층들이 우회적 통로를 만들어서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사시부활과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이 되면 상임위 내에 그런 TF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권한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관악 주민들께 호소드리는 것이고요. 지역경제 그리고 국가경제를 위한 중요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성장 그리고 노동개혁을 이뤄내야 됩니다.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장한 바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 소득주도 성장만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활력 있게 만들어가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경제정책 대전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기호 3번 민생당 한인수 후보님 30초 이내로 보충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시부활 문제도 우리 공약 예전에도 공약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는 그 대학동 문제인데, 현재 대학동에 신림선이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고시천정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신림선이 역사가 한쪽만 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한쪽만 있는 거? 그게 경전철이고 전철입니까? 그러면 현재 의원으로 하셨으면 그 정도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시촌역 관련해서는 정말 그 대학동 주민들, 고시촌 주민들의 염원인데요. 사실 그것이 아래쪽 그 미림여고 삼거리로 내려오게 된 것은 제가 2010년도 낙선하고 제가 야인 시절일 때 그것을 바꾼 것입니다.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됐다는 건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누구의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그것을 과연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시촌역 신설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장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다시금 되돌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네. 새 후보자의 공약 발표와 질의 답변, 또 보충 질의와 보충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후보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개별 질문을 마치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유주제로 각 후보자의 주도하에 6분 동안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후보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토론 주제를 다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주도하에 토론을 벌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오신환 후보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경전철 신림선은 본인 임기 중에 다 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이제 시점을 보니까 이미 협상이 완료되고 시의회 보고까지 된 게 오신환 의원님이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이미 됐더라고요. 그 점은 좀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가고 싶고, 오신환 의원께서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 국회에서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 문제는 경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 이걸 가져왔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 때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장기적 경향성인데 그야말로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 또 수출 이런 것들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결국 이제 저희 정부가 이 장기적인 성장률 하락 추세를 어떻게 하면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사람 중심 경제, 또 포용 성장 이런 개념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혁신 성장,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 이 세 축으로 움직여지는데, 오신환 의원님께서는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잘못된 경제 정책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네. 먼저 신림선 관련한 이야기는요. 아시다시피 그게 오세훈 시장 때 이미 그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을. 그 당시는 제가 서울시의원이었고요. 저도 많은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그 역할을 함께 했고요. 제 임기 중에 착공이 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10년 넘은 수건 사업에 착공을 국민들이 원했는데 착공이 안 되고 있다가 2016년도 착공이 되고 이제 불과 내후년 2월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태호 후보님 그리고 한인수 후보님 모두가 다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단순히 트렌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또 거기서 고용이 계속 저성장 상태에
머물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교섭단체 원내대표 때 노동개혁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선순환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구조개혁의 노동개혁의 중심에 특별위원회를 국회에서 만들어서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이인영 대표가 사실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노동개혁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혁신성장과 노동개혁을 통해서 이 고용 없는 저성장 기조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주도하는 질문이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되는데 대충 정부 지출은 좀 한꺼번에 늘릴 수가 없는 거고 순수출은 증가를 계속 해왔던 건데 소비와 투자에 결국 문제입니다. 투자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소비가 자꾸 떨어져요. 결국 민간 소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3년 동안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고. 뭐냐고 물어보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진단을 해야 한 게 아니라 민간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니 그러니까 뭐냐고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현재 3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가장 큰 목표치가 소득주도 성장 아닙니까? 2년 동안 30% 가까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전부 1인 경영, 가족 공영으로 16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하죠.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아니 제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시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이번 하시는데 총선에서 뭐냐면은 민주당이 소비와 투자의 문제를 제가 여쭤봤고요. 특히 소비가 안 늘어나는 민간 소비가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50% 중반대에서 40% 후반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GDP 대비. 그래서 그 해결책을 제가 지금 물어본 건데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저희 정부의 고민은 뭐냐면은 이 투자는 일관되게 한 30% 정도 수준에서 쭉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민간 소비가 이게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가 저희들의 고민인데 결국은 거기에는 소득 격차라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또 가계 소득과 기업 소득의 격차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게 포용 성장이라는 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흐름이고요. 그게 뭐 포용 성장이 되든 소득 주도 성장이 되든 그거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내놓고 좀 비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기호 3번 민생당 한인수 후보님의 주도하에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한인수 후보님이 준비한 토론 주제를 가지고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태호 후보님의 홍보문을 보시면은 광주형 일자리 주역이 아니고 관악을 통째로 바꾸자 하죠. 관악형 일자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지만은 며칠 전에 광주형 일자리 파기가 선언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0년 4월 2일 날 광주의 한국노총에서 파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후보님이 광주형 일자리 주적이라고 하기에는 공을 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사업성도 없다고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차 SUV 해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다는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 후보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사업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업성이 없으면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짓겠습니까? 그거는 민간에서 아무리 정부에서 하자 그래도 할 수 없는 게 기업의 투자입니다. 그런 것이고 실제로 청와대에서 기업 총수들 다 모아놓고 투자액 한번 내놔봐라 해서 발표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지켜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기업은 돈을 버는 데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사업성이 없으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뭐 공을 논한다 그러기는 좀 빠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정말 어려운 일자리입니다. 노사 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늘 이게 자초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실제로 협약 시까지도 3번에 걸쳐서 자초를 했던 거를 조율하고 그거 제가 조율을 했습니다. 해서 그것이 최종적인 협약 시까지 갔던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도 그 노사 민정 간에는 조율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신뢰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제가 실제로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한 협상, 조율 이런 것들을 또 제가 도움을 줘야 될 역할이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형 일자리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말이죠. 번째는 이미 기공식을 해가지고 공장을 짓고 있고요. 회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광주라는 것만 놓고 보지 마시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군산형, 밀양형, 그리고 또 구미형, 부산형, 대구형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광주형 일자리가 지금 현재 그 난항을 겪고 있고 하고 있는데 광주형 일자리하고 관악형 일자리하고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광주하고 그 관악은 완전히 틀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 말씀 들어보시고요. 관악에는 말이죠. 기반 시설이 없어가지고 기업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뭐 창업밸리 하셨는데 20년 전에도 얘기해서 안 돌았고 지금도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 왜 안 들어오고 잘 안 되는지 우리 정 의원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관악형과 광주형의 연결, 이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형은 우리가 통칭해서 광주형 일자리를 얘기합니다만은 각 지역에 따라서 일자리의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군산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악형은 또 관악형 나름대로의 일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창업 벤처밸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있는 거고, 또 이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시 회복해서 만들어지는 신림역 상권 르네상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있는 거고 지금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에는 그 말씀은 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료 봉제 사업들이 특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관악형 일자리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관악구에는 그 청소년들이 40% 이상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양질의 그 어떤 그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럼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뭐 벤처밸리 해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아까 그 대답을 안 하시는데 SOC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여기. 그래서 기반 시설을 먼저 국가로부터 해야만이 그 다음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리적으로 그냥 뭐 창업밸리를 한다. 그 다음에 신림역 르네상스를 한다. 되지는 않습니다. 돈만 낭비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반 시설을 해놓고 기업이 들어오게 하고, 기업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관악구에 있는 풍부한 노동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 후보님이나 우리 오 후보님은 현재 현직에 계셨고, 정 후보님은 정부회장의 실세를 계셨으니까 하는데 책임이 있는데 그게 전혀 갖추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역대 정치권이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쓴 게 없어요. 바로 관악구에 낙후되고 소외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 정치권이 신경 안 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서 주로 했던 일이 벤처 업무이고 아닙니다. 그 벤처에서는 그게 해보이 안 됩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일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서울대학교가 과거에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악구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이번에 서울대학교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님의 주도하에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신환 후보님이 준비한 토론 주제를 가지고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정치개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인수 후보님,
앞서 우리가 첫 번째 토론 과제 중에 여야 합리적인 어떤 여야 관계 정립 이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작년에 국회가 마비된 상황은 기본적으로 선거법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으로 4+1이라고 하는 정말 그 사설기구를 통해서 힘으로 밀어붙인 그 민주당이 그 책임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선거 제도가 그 당시에 같이 참여했던 민생당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 꼼수 정당, 위성 정당을 만든 민주당이 갑자기 돌변하는 바람에 지금의 선거 제도의 득을 하나도 볼 수 없는 완전히 무력화된 선거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당 입장에서는 가장 큰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4+1에 참여했던 그런 정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갑자기 돌변해서 똑같이 이렇게 선거 제도를 바꾼 그 개혁이라고 말한 정치 개혁이라고 말한 그 선거 제도를 바꾼 당사자가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했던 민생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자, 제가 저 민생당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 오 후보님이나 정 후보님은 같은 그 가짜 이성 정당을 만든 당입니다. 사실 이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선거 끝나면은 바로 없어질 이성 정당입니다. 제가 과연, 그래서 아니, 근데 제 말씀 거예요. 들으시죠. 지금 제가 주도권 토론을 하는 자, 거니까 그런데 그 제가 말씀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시죠. 그거에 지금 대해서.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데 예, 예. 아니, 제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번 21대 총선 끝나고 또 사라져 개정돼야 되는 심상정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선거 제도를 정치 개혁이라고 하고 힘을 밀어붙인 겁니다.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던 입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늘 경고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반드시 자매정당,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한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예, 예. 결과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비례정당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저는 그 말씀드리죠. 이것이 결국엔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위선과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가 먼저 선행돼야 되죠. 자, 제 말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꼼수 정당 만들어서 꼼수를 꼼수로 대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자, 오 의원님은. 거기에 근데 오 의원님은 그게 말씀하시는 게 모순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오 의원님은 미래통합당에 계시지 않았어요. 네. 바른미래당에 계셨습니다. 바른미래당에 네. 있었지만 그다음에- 저는 그 그다음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어요. 오 의원님은 현재 제가 동식물 국회를 야기한 제가 나름대로 주도권 토론을 나름대로 하니까 소신도 있었지만은 잠깐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면 거기에 책임이 네. 또 있습니다. 제가 주도권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예, 예, 제가 말씀하시죠. 말을 할 때는 좀 기다려 네, 주셨으면 아, 좋겠고요. 말씀하시죠. 제가 원내대표를 하고 있을 때 네. 여야가 극렬하게 대체됐을 때 늘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거제도만큼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해야 된다. 그리고 도농복합형이나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대안들을 여러 번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결국에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엔 지금의 선거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건 맞습니다. 소수 정당들을 예, 예. 비례성과 대표성을 맞습니다.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오히려 지금 민생당이나 정의당은 손해를 보는 그런 그건 선거제도가 맞습니다. 예.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개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태호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예. 아까 그 4+1에 대해서 아주 폄하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4+1이 되게 된 게 바른미래당 내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고요. 분명히 그 당시에 4+1이라고 하는 그런 사설기구를 통해서 아니, 힘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원내 정당 네. 아니 정당들끼리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찬성하는 파가 있고 반대하는 파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의견이 그렇게 달린 돼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4+1이 만들어진 그래서 거잖아요. 분당이 된 거고 4+1이 만들어진 그래서 거는 그게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만들어진 게 때는 아니고요. 바른미래당 내부의 문제도 심각했던 거를 자꾸 부정하고 그것을 다른 정당의 책임으로 넘기는 제가 거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들고 저한테 예. 물어보셨으니까 그다음에 꼼수에 그냥 비례정당 만든 거에 대해서 한 말씀 꼼수에 해주시죠. 꼼수로 대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미래통합당 지금
비례정당 만든 것도 꼼수는 맞는 거네요. 맞죠. 예, 그건 그러면 꼼수라고 반대하셔야 생각해요. 되는 왜냐하면 그 선거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잘못된 선거제도를 힘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꼼수정당이라고 그렇게 공격했던 민주당조차도 정치개혁이라고 하면서 선거제도를 바꿔놨는데 결국에는 비례정당을 2개나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선거를 무슨 조국만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선거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자당의 비례정당도 꼼수라고 인정하시니까 잘 된 거고요. 예, 그러면 제 저 생각에는- 민주당의 제 비례정당은 생각에는 어떻게 되냐? 저희 정당에서 제가 그거에 아니, 대해서- 우리 당 지도부도 그 민망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정당법 제가 취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민망하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다만 무조건 토론을 하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집권 이성정당을 만들었어요. 여당으로서 불가피하게 그런 아니 면이 그러니까 있다는 불가피하다고 거를 자꾸 말씀하실 게 말씀드렸던 아니라 거고요. 국민들께 사과를 먼저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어 놓고 꼼수 정당을 만들었으면 동물국회 주역 중에 사과를 한 먼저 분이시네요. 해야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통 질문과 답변, 또 공약 발표와 질의응답, 그리고 후보자님들 사이의 주도권 토론, 이런 아주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열띠게 의견 교환을 했는데요.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후보자께서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권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님부터 1분 동안, 기호 1번 정태호 후보님부터 마무리 발언 1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제가 맨 마지막으로 되어 예, 있는데 지금 저 순서가 오신환 후보님이 주도권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발언을 정태호 후보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예. 우리 존경하는 관악구 주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관악구 통째로 바꾸기 위한 제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이 국력을 하나로 모아서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안정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번 총선을 통해서 힘을 좀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안정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힘을 모아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강악을에서 저 정태호를 국회로 보내주시면은 문재인 정부가 국난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3번 민생당 한인수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1분입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관악구는 오랫동안 토착 무능 패권 세력이 낙하산 해바라기 정치, 썩은 기득권 정치로 소외 낙후되었습니다. 서민과 약자들은 못 사는 것도 서러운데 국가의 혜택마저 외면당한 관악구입니다. 국민의힘으로 무능부패한 기득권의 거대 양당 정치, 썩은 정치를 떨쳐버립시다. 역량 있고 검증된 실물경제 전문 저 한인수가 앞장서겠습니다. 이젠 당이 아니라 인물과 비전, 정책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흑수저 출신인 제가 가난의 어려움을 이겨냈듯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겨내서 관악발전의 새 역사를 창조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개선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기호 3번 민생당 저 한인수에게 소중한 한 표를 모아주십시오. 반드시 관악의 발전과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님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오늘 토론 방송 잘 보셨습니까? 이번 4.15 총선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조국 한 사람만을 살리는 선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당장 폐기하고 이제 국가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혁신성장,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정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그러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저 오신환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마음 그대로 초심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 너무나 많이 힘든데요. 예, 이런 힘든 아픔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 오신환 진정성을 믿고 이번 4.15 총선에서 꼭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3선의 젊은 네, 국회의원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인 새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후보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들으신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정책을 비교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4월 15일 선거일에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벌여준 새 후보자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악구 을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은 후보자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